네, 그래서 우리는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과연 언제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나, 언제 화를 내고 빡쳐하나, 이거를 돌아봐야 되는데, 대부분 부자가 아닐수록 빡쳐하는 빈도나 감정을 드러내는 거에 이 원칙과 기준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막 한다, 막 한다는 거죠. 막 그냥 좀 그러는 게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첫 번째 자신의 시간을 침해받았을 때, 두 번째 소득, 자산, 안전에 침해받았을 때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일화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그 노량진에서 공무원 그 시험 시장도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근데 이 헌법,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무슨 과목에 뭐 어느 직렬에 뭔지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헌법을 가르치는 경찰 쪽인가? 헌법을 뭐 가르치는 분이었는데 1타, 2타 강사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분 연봉이 모르긴 몰라도 막 수십억은 넘을 거예요. 수백억, 한 100억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그런 분이 있었는데 어느 그 공시생이 약간 확인되지 않은 정말 좀 그분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사실들을 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 커뮤니티, 이 커뮤니티 세잖아요. 카페나 이런 데 통해 가지고 그분에 대한 약간 진짜 허위 사실을 막 유포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그런 자본가들, 이 브랜드를 소유하거나 뭔가 이 생산수단을 소유한 그런 사람들은 적극 대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 그냥 그 가르치는 선생님이 뭐 날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사실 접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순간부터 어떤 이 보이지 않는 그 분의 어떤 뒤에 있는 자산, 캐시플로우, 뭐 현금 흐름 이런 게 그 전투력, 그 저희가 드래곤볼 보면 나오잖아요. 전투력 측정기 그런 걸로 어느 정도는 사람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하수들은 그거죠. 저 사람이 막 의시돼, 막 뭐 좋은 시계를 찼어, 뭐 말을 잘해, 내지 뭐 내가 누굴 안돼, 그런 거에 의해서 약간은 저 사람 대단하구나 이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진짜 이 자본주의에서는 저 사람이 진짜 갖고 있는 거, 생산수단 갖고 있나, 뭐 토지, 노동, 자본 중에서 저 사람의 주력은 무엇인가, 그런 걸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였으면은, 제가 그 노량진 공시생이었으면, 야, 이 사람은 자신의 그 브랜드나 약간 뭐 네임밸류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내가 확인되지 않은 거를 이렇게 유포시키면은 저 사람이 그냥 진짜 로펌 선임해가지고 오토로 나를 진짜 때려버리겠구나. 그런 생각, 또 헌법을 가르치니까 분명히 전문가일 거 아니에요. 그런 이 리걸 리스크 쪽에서. 그러니까 잘못 건드린 거죠. 이런 경우에는 유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 준비하면서 한 줄 그어지면 얼마나 그게 벌금형이든 뭐든 얼마나 그 치명적입니까? 그래서 역으로 이 자본가들의 속성을 좀 알면은 그런 리스크도 피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특성은 뭐냐? 제가 봤던 거는 F는 LK라고 말씀드렸어요. 자본주의 생산함수가 LK. 그러니까 노동력을 투입하던 아니면 갖고 있던 자본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생산함수에 넣던 간에 생산물이 나오는데, 보통은 뭐 그렇지만, 저도 그렇지만 처음에 뭐가 없단 말이야. 그냥 이제 교육만 졸라 받아와가지고 수능 치고 대학 가고 그 안에서 또 경쟁하고 스토익 치고 학점 경쟁하고 또 면접장 가서 경쟁하고, 어쨌든 뭐 그러다 보면, 그러면 이 사람은 뭐에 특화되어 있냐? 엘레만, 그 노동력에만 특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뭔가 이 교육적으로 뭔가 잘못됐죠. 제 생각에는 의도적으로 좀 안 가르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삶을 삶에 있어서 굳이 진짜 이 피땀 흘려서 이 농부처럼 버는 돈만이 신성하고 귀중한 가치가 있는가? 아니다. 생산함수, 맨큐의 경제학을 초등학교 때부터 만화로라도 가르쳐야 되죠. 그래야지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만화로 나온 게 있거든요. 전 사놨어요. 저도 보고 나중에 애기도 보고. 그러니까 이 피땀 흘려서 맨날 이 365일 출석해가지고 개근상 받고, 저는 나중에 너 개근상 받으면 저는 혼낼 수도 있어요. 야, 피곤하지 않아? 피곤하지 않아? 너는 피곤하지 않아? 열심히 안 사는구나, 너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노동력을 통해 가지고 얻은 거를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해도 좋아요. 노동력을 통해서 얻은 것들은 지금 부자들을 보니까 다른 자산으로 잘 치환을 시켜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가지고 예적금, 받아서 예적금. 진짜 농부야, 농부. 농부를 비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약간 비유하자는 거예요. 그냥 야, 리스크를 떠안기는 싫어. 이것만이 맞는 거야. 나는 그렇게 배워왔고 나는 열심히 일만 해서, 그죠? 진짜 저축상을 받는 사람이야. 그러한 경우는 보통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자산으로, 그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잘 돌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을, 쉬운 말로 하면은 현금을 그냥 내깔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금을 그냥 던져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정한 이 시기에 좋은 자산 혹은 좋아질 자산을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서민갑부 다큐를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외장하드에 다 저장해 놓고 이것도 나름 제가 분석을 많이 해봤어요. 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공통점이 나와요. 제가 강의 때 몇 번 말씀드리는데 서민갑부들조차 순수 100% 노동력으로 지금 돌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초기엔 그랬지. 초기에는 본인 노동력, 진짜 뭐 떡을 잘 만들어, 만두를 잘 만들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뭐 홍어를 잘해, 뭐 그러한 게 막 있는데 결과적으로 뭐냐, 뭐 재래시장으로 예를 들면은 우리 점포가 이거예요. 멀티를 계속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점포도 저 거예요. 저 점포도 저 거예요. 그러니까 분야는 다르죠. 그죠? 근데 저기에서 월세가 들어오는 거예요. 저기서 월세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 사람들한테 이 소작을 주는 거죠. 소작농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월세 나오는 거는 내 거, 내 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생산수단을 소유한다. 이 경우에는 이 토지가 되겠죠. 토지. 그러니까 서민 갑부들조차도 월세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분이 뭐냐면 노동력을 통해서 번 거를 잘 치환을 시켜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아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많이 했었죠.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싸움이다 이랬어요. 자영업도 결과적으로 나중엔 부동산으로 간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상당히 함축하는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짧게 말씀드리면 프로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만 되게 잘해요. 일처리가 예술. 저는 이렇게 써놨어요. 일처리가 예술이에요. 근데 그 일처리를 잘한다는 게 모든 오로라운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잘한다는 게 아니라 한두 가지 영역에서 극강의 어떤 이 마감 능력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설계부터 끝까지, 마감까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잘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의 그 자식들이 쓴 어떤 책이나 인터뷰들을 보면은 어렸을 때 아빠가 천등 하나도 제대로 못 간다. 잔디 깎는 거를 본 적이 없다. 하지만 당연하죠. 버핏의 시간은 졸라 소중하니까. 이게 이 기회비용이 엄청 크니까. 그러니까 다른 건 잘 못하는데 대신 다른 분야에서 예술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약간은 잘못 비치면은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런 측면에서 약간 잘못 본다면 그거예요. 사생활이 약간 더러워. 사생활이 안 좋아. 도덕적으로 약간 불량해. 그죠? 그러한 부자들이 나는 약간 이미지가 있을 수는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이런 제가 아는 분 표현을 빌리자면은 강남에서 뭐 좀 부자 행님들은 그죠? 일처리 예술인데 사생활은 본받고 싶지 않다. 뭐 그러한 표현들도 있었어요. 제가 여기서 조금 몇 장이 더 있는데 어쨌든 오늘은 이 정도로까지만 하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뭐를 좀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2006년도에 쓰여진 글이 있어요. 레전드 글입니다. 진짜 레전드 글이에요. 제가 사회 초년기 때부터 이거를 진짜 프린트해서 읽었었는데 정말 저한테 어떠한 하나의 지침이 됐던 나침반 같은 글이 있습니다. 초동육동이라는 글이에요. 제가 네이밍한 겁니다. 초동육동. 그러니까 초식동물, 육식동물에 비유하면서 예전에 2006년도 당시에 지금 그 당시에 나이가 한 5, 60대 정도 되셨을 거예요. 은퇴하신 분이 공인중개사를 하면서 이 사업을 하시면서 이 사업을 키워가셨을 때 이마트 특이한 그때 어떤 글이에요. 그때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거 커버할게요. 예.